네, 충격적이었죠. 오늘 군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 직후 국군 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군 특별수사단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 5명을 기소했는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 최진용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도 오늘 첫 소식으로 전달을 해드리면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일단 특수단이 발표한 이 수사 결과 좀 저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2016년 그 4월 16일 이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민간인 사찰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군대 내에서 특별수사단이 있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크게 3가지를 구속 기소했는 내용을 밝힌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유가족에 대한 사찰. 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서 3명에 대해서 구속 기소를 했고 또 이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서는 소장급 장군 2명을 비롯해서 대령급 하나 해서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그 당시에 이제 구원파의 교주로 알려져 있던 고 유병헌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그 감청을 했다라는 이유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법 위반으로 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그 재판에 넘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의혹이 상당 부분 실체로 밝혀졌다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라는 뉴스로 오늘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 세월호 수장 방안에 대해서 이 지지율 확보를 위해서 보고를 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2016년 4월 달 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제 빨리 해서 이것을 인양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서를 냈다가 이게 지지부진하고 시간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6월 달에 초에 있었던 지방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와 관련해서 상당 부분 그 당시 청와대와 여당에 불리한 듯한 여론의 흐름이 있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그냥 수장하고 거기에 추모 공원을 만드는 식으로 하자라고 해서 그런 보고서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 지금이야 이제 기무사가 없어지고 군수지원사령부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만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 기무사란 자체가 대통령 직할부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직할부대다 한다 하더라도 군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세월호에 어떤 군 관련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드러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무사가 나서서 이 정권을 안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비밀 공작 그리고 불법 행위를 했다라는 취지에서 굉장히 비판의 어떤 시각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은 이제 그렇습니다만 앞서서 언급해 주신 대로 물론 이제 대통령의 직할인 건 사실이고 하지만 세월호와 보안방첩의 어떤 관련성 이건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받아들인 분들은 세월호 유가족을 마치 이제 당시 기무사가 그 통수권을 보필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방해가 되는 세력으로 바라보고 이런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을 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구조를 보면 참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를 향해서 이런 내용을 보고하고 또 청와대가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게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무사란 자체가 어떤 존재가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정보 보고를 하기 위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으로 군과 관련된 부분을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아시다시피 이제 국정원이라든가 군 관련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상에 정치 관여 금지 부분이 있고 정치 관련되는 것을 관여할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여론의 흐름에 대해서 하나하나 군과 관련해서 북한이라든가 간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지 않고 민간인에 대해서 보고 특히 유족들이 무슨 TV를 보고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에 대해서까지 하나하나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그것을 청와대까지 올렸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불어서 그와 같은 보고를 받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돌아가는 아주 탁월한 군대다라고 해서 칭찬까지 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어떤 기무사라든가 관련되는 것들이 과연 국민을 위한 봉사를 했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정권을 위해서 봉사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부분이 이제
뭐 그와 같은 활동이 법적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예.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서 불법적으로 감청을 하고 예. 군도 아닌 사람에 대한 이와 같은 사찰을 했다는 점에서 예. 오늘 같은 경우에 이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이런 부분이 해서 상당 부분 고의적이 이 그 영어의 몸이 돼서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된 상황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이 유병원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불법 감청에 대한 부분 아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사건을 어떤 뭐 선주라던가 이 선장에게 돌리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 그 유병헌 씨를 체포하는 것이 그 당시에 절체절명의 과제였던 것이죠. 예. 실제 이제 그 중앙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를 단장으로 해서 체포조를 만들었고 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별장에서 사람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통신 감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통신 감청 같은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설령 지금 기무사라 한다 하더라도 군과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쓰는 이 무전기를 아무런 감청 영장도 없이 무단으로 감청을 했고 더불어서 한두 번 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특정 그 기무사의 부대 같은 경우에는 2만여 회 이상 통신을 감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해도 너무했다. 아무리 목적이 중요한다 하더라도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망각했을 때 이와 같은 엄청난 어떻게 보면 결과가 빚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감청 내용을 한 부 정도만 보관하고 또 심지어 파기를 했다고 하는 걸 보면 본인들도 이것을 파기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 불법성이 분명히 있다는 걸 인지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나중에 만약에 이제 저희가 뭐 끝까지 가서 처벌을 할 때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그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 도감청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예. 한마디로 그만큼 통신비밀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지금 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담고 있는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영장을 발부받아야 된다는 점 그리고 또 군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와 같은 감청을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것을 하나도 어떤 필터링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불법성이 예. 굉장히 크고 더불어서 내부적인 지금 그 보고서를 봤더니만 이와 같은 어떤 그 행위가 이 관련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내부적인 목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을 아주 만연히 했다는 점 더불어서 그와 같은 것들이 외부적으로 그와 같은 공작이 드러날 때를 대비를 예. 해서 이와 같은 완전히 엉뚱한 그 이름을 네네. 붙여가지고 예. 그 이 부분을 은폐하려고 했던 점 그리고 또 관련되는 자료 같은 것도 다 폐기하고 한 부만 남겨두는 어떤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던 점 그런 점은 예. 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죄의 불법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 부분 이 그 나쁘게 평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봅니다. 예. 그럼 앞으로 이 수사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궁금한데요. 오늘 이제 그 수사를 다 했고 이제 구속해서 재판에 넘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로서 다 정리를 했고 예. 앞으로는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 재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현역 군인들이기 때문에 그 군사 법원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더불어서 추가적인 어떤 그 수사를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이와 같은 그 업무 보고가 과연 그 당시 청와대 한마디로 민간인으로 있었던 청와대 고위성까지 갈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는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군 검찰이 아니고 일반 검찰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추가적인 수사가 있을 가능성도 아직까지 없지 않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수사가 있을지 여부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군 검찰이 아니고 이제 일반 검찰에서도 수사를 할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사실은 오늘 이거 얘기하면서 저희가 사실 빼놓은 얘기는 저도 이제 변호사님 들어오시기 전에 성유매 앵커랑 얘기할 때 적발 시에 유가족 행사를 하라.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목적이 정당한다 하더라도 예. 수단을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어떤 스파이 노릇을 하기 위해서 그걸 예. 한다고 하지만 아마 그런 지령을 받았던 당사자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편했을 것이고 아마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예. 분들이 예. 수사에 협조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로 만나본 특수단의 수사 결과 발표였고요. 두 번째 주제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기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있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도 아주 젊었을 때는 음주운전을 좀 했었어요. 아주 그 고귀한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예, 저희가 뒤에서 관련 내용은 얘기를 할 텐데 아마 보신 분들은 굉장히 가슴이 좀 답답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의문이 드는 게 아까 뭐 저기 배현진 대변인 잠깐 나왔었고 김병준 비대위원장 나왔었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나왔습니다만 국회에 있는 분들은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보시질 않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높으신 어른들이 예. 이 낮은 이 민초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인지 과연 예. 그 의문이 아닐 수 예, 없는 예. 것 같은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용주 의원, 이 공동 발의했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그 법을 발의하고 또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살인죄다. 이런 식의 어떤 그 페이스북까지 글에 올려놓고도 네. 본인이 만연히 이제 그 음주운전을 했던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그 손학규 그 바른미래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예. 이 그 윤 씨의 어떤 친구들이 국회에 찾아왔는데 카메라가 뻔히 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보면은 약간 웃는 얼굴로 해서 예, 예. 예전에라고 했습니다만 나도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양심 고백도 아닌 것이 뜬금없었어요. 전체 맥락 속에서 네네. 옆에 앉아 있는 친구들의 속은 타들어가는 그런 것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떤 큰 비판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이야기들이 나온 게 이제 어제 윤창호 씨 친구들과의 면담 자리였잖아요. 이 면담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윤창호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 유명 명문대학교에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가서 잠깐 그 사회에 나왔다가 이와 같은 어이없는 일을 당했는데요. 대학교의 친구들의 그 어떤 윤창호 법이라고 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네. 제안을 했고 그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입법화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현재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그 이 법을 발의했던 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예. 윤창호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뇌사 상태로 정말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만 예. 만약에 나중에 깨어난다고 하면은 정말 친구들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흐뭇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어떤 상황은 맥락은 파악하지 못하고 네. 이 그 정치권에서는 법 만든 건 다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들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그런 어떤 보듬는 말씀은 못할지언정 예. 오히려 속을 끓게 하는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떤 여론의 비판에 어떤 굉장히 강하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예, 적절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고백적인 부분은 지인들을 만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저희가 자료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이제 그 발언 이후에 사과를 한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윤창호 군의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했지만 당의 대표로서 경솔하고 사려 깊지 못한 데 대해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보듬어 주실 분들이 말을 잘못하고 또 행동을 잘못하셔가지고 연이어서 사과를 하는데 그 첫 주자였죠. 이용주 의원. 내일 민주평화당에서 징계수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이 건이 민평당은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예. 그게 예측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그 민평당 같은 경우에는 5석밖에 안 됩니다. 예. 한 분이 아까운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이용주 의원이 일을 벌였기 때문에 네네. 속을 타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현재 그 윤리심판원 같은 경우에는 이 징계 수위가 4단계라고 합니다. 네. 가장 약한 게 경고, 그리고 또 당직 정지, 당원권 정지, 최악의 경우에는 제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예. 하는데 실제 최근에는 아니 뭐 술 몇 잔 하셨다고 의원직 내놔야 되냐 했지만 최근에는 의원직까지 내놔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읍참마속의 결단을 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지 않은가. 물론 제명까지는 사실 쉽진 않겠지만 예. 최소한 당원권은 정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네. 다만 그 시점이 바로 지금이 될지 아니면은 지금 예상 국회가 있기 때문에 국회가 끝난 시점에서 결정을 예.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최소한 어쨌든 간에 당원권 정지 이상의 결정이 나와야 국민들이 다시 민평당에 대한 어떤 여론이 환기시키고 어떻게 보면 하지 그렇지 않고서야 사실 새로 어떻게 보면은 그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만만치 않은 그런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뭐 내일 수위가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될지 저희가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 영상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 배우 이종석 씨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카르타에 갔다가 억류가 된 것으로 밝혀져서 어떤 연유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종석 씨가 대세다 이런 예. 말이 있을 정도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나무주연상을 싹쓸이했을 만큼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지금 치고 있는 배우인데 예.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가서 팬 미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4일 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된 심판인지 여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날 그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예. 발만 동동 구르다가 그 다음 날인 어떤 11월 5일 날 그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예. 알고 봤더니만 그 팬 미팅을 하는데 티켓을 팔았던 예. 예스24가 이 티켓 판매량을 줄여서 축소하는 바람에 예. 그와 관련된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 직원이 어떻게 보면은 구속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 그 예스24의 법인장이 이종석 씨를 비롯해서 11명의 스태프의 여권을 다 가지고 있다가 예. 결국 그때 출국하는데 여권을 제시하지 못한 관계로 예. 이 네. 모든 사람들이 자카르타에 발이 묶여서 동동 굴렀던 그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이게 나올 수 있는 일인가요?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 같기도 있어서는 하고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예.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대행을 했는 대행사, 예. 그러니까 자카르타 현지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처음에 구구했었습니다. 뭐 하나는 이제 뭐 어떤 케이스는 단기 취업 비자를 발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만 예. 어쨌든 내부적인 어떤 그 에이전시가 제대로 예.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통상에 우리가 해외 여행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소지하지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이와 같은 팬 미팅이 있고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 가서 비자와 여권을 다 만들어서 가는 것이 현실이겠죠. 예.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되지 아니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결국 현지에 있었던 주한 자카르타 대사관 측이 예.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한국에 하루 늦게나마 오를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지에 대해서 한국 내에서도 제대로 된 어떤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여권법 관련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재발이 방지되는 그런 어떤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예스24가 주체인 상황에서 자신들의 수익을 세무서에 축소 신고하는 것은 이제 그들의 비즈니스인데 혹시나 그런 이유 때문에 관련이 없는 어떤 이종석 씨나 그 스태프들이 공항에 발이 묶였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법적으로 아까 여권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이제 어떤 법적인 절차를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루트로 진행될까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종석 씨가 소속사가 에이맨 프로젝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예. 같은 경우에 지금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스24 그리고 또 이것을 했던 에이전시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단순히 이 관련되는 사람들이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것은 변론으로 예. 제때 들어오지 못해서 비행기 표를 날리게 되고 또 네. 현지에 하루 더 묵게 되면서 호텔비와 같은 이와 같은 직접적인 손해배상 나아가서 지금 이종석 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어떤 유선 방송에 관련되는 TV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했을 차질의 위험성도 없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예. 관련되는 그와 같은 계약이 있을 겁니다. 예. 이게 보면 티켓 대행 계약이 있는데 그와 같은 대행 계약에 따르는 채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예.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겁니다. 예. 결국 지금 이종석 씨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예스24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르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이 청구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과연 내부적으로 잘 합의가 돼서 마무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것이 법적 분쟁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야기하신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된다면 이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예상해 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에 따르는 손해배상은 보통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예. 어떤 위약벌이라고 해서 뭐 제대로 하지 아니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뭉칫 돈으로 얼마 정도 한다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예. 그런 어떤 손해배상 어떤 계약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할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손해. 비행기 값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비행기 티켓 예. 그리고 또 하루 체류함으로써 늘었는 체류비 이런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고 더불어서 한국에 바로
오지 못함으로써 한국에서 어떤 일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따른 손해배상 이런 부분까지는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종석 씨 관련 이슈까지 저희가 만나봤으면 오늘 다양한 이슈들 최진정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